변함없이 오늘 올해도 또 월요일도 같이 해야 되는 두 분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두 분, NBA골드 김현민 매니저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 차장님은 올해 좀 진급하시나요? 계속 차장에 십몇 년째 지금 차장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매번 뭐 드리는 말씀, 뭐 직급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올해 또 이 신상의 변화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그렇죠.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네. 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자, 새롭게 한 해를 또 출발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새해가 두 번이죠. 네. 네, 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설 연휴가 1월 달에 있어서 그때 또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하잖아요. 네. 그때는 그때고. 네. 자, 그래도 2023년도 뭐 양력설은 일단은 지금 가니까. 네. 분위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는 1월 달이 되게 좀 바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설 연휴도 이제 곧 뭐 몇 주 있으면 바로 이제 또 구정 설 연휴가 시작이 되고 항상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월 달이 되면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다음에 뭐 CES 이렇게 이제 이벤트들도 좀 있고 특히 이제 올해는 연준의 이제 정책 스탠스가 말 그대로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이제 기대하는 피봇을 언제 할 것인가 또 이제 한 1, 2월 정도에 어느 정도의 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또 기대감을 좀 갖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증권사도 공통된 이제 목소리로 작년보다는 이제 좀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뭐 작년 연말에 워낙 이제 또 시장 분위기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뭐 더 나빠질 게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다면 뭐 1월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큰 우려를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1분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작년 하반기 때 이제 했었던 흐름들을 그대로 조금 답습하지 않을까. 월 초에 이제 뭐 CPI 지표 발표하고 뭐 하고 또 FMC 회의 일정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적어도 이제 한 1분기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상저하고 다들 이제 좀 비슷하게 예상하더라고요. 뭐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상저하고 뭐 상반기 때 조금 이제 잘 다독거려 놓고 여러분들이 좀 잘 버티신다면 하반기 때 한번 좀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시장 대응을 좀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저하고가 되기를 기대하고 하지만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은 휴장이죠. 네. 거기도 이제 새해 연초 연휴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미국 휴장이면은 내일까지는 이제 우리 시장 자체로 또 재료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난 연말에 연말뿐만 아니라 지난해 뭐 최악의 한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뭐 미국 뉴욕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그랬죠. 자 연말에 우리 증시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틀 연속.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개장할 때 정경민 차장이 그러시는데 반대 매매 일단 받아내고 시작해야 된다. 매번 또 반대 매매입니까 이거? 근데 또 좋게 생각하려면 양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떨어졌다가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작년에는 이제 어떤 매크로 지표들의 속도가 너무 크게 빠르게 좀 변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속도에 이제 적응하기 힘든 이제 그런 시장이었다라면 뭐 이제 이 또 위험 자산의 또 특징은 악재가 나오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 그 자체가 호재잖아요. 그런 것들 좀 감안해 봤을 때 뭐 지수 자체가 막 다시 3천을 가고 4천을 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종목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때때로 잘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희망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 새해 첫날에 반대 매매는 좀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그 시초가가 연중에 가장 낮은 점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주가 떨어지는 게 항상 일상의 다반사가 돼서 뭐 그러려니 하면 이렇게 좀 무뎌지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게 웃을 건 아니지만 실소죠, 실소. 자, 그러면은 이제 낙폭 과대라는 것도 사실 주식시장에는 의외의 반전의 재료가 되긴 합니다. 자, 추격 저점 매수 전략으로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전략은 어디를 포인트로 두고 있는지 보도록 하시죠. 저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반도체 이제 좀 지겨우실 거고, 이제 뭐 듣기도 싫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연초고 또 올해 이제 첫 거래일 날 나름대로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 좀 비전을 좀 제시를 해드린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 업종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구체화시켜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CES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외에 올해 이제 1분기 때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삼성이 이제 120조 원이 넘는 이 현금 보따리를 과연 이제 어디다가 이제 좀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M&A를 할 것인가 가장 좀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가셔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투자라든지 M&A가 계속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결정적으로 지금 뭐 자막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국내 이제 주요 증권사들, 뭐 센터장들이나 주요 애널리스트들이 아마 올해 전망 해놓은 거 여러분들 뭐 기사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빼놓지 않고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업종이 반도체 업종과 2차 전지 업종. 그 중에서도 반도체 업종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이제 올해 이제 유망 업종으로 이제 꼽고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뭐 떨어질 지난 만큼 떨어졌다 뭐 네, 이런. 맞습니다. 지난 4분기 때 뭐 SK 하이닉스는 적자가 거의 확실시돼 보이고 삼성전자도 뭐 상당히 좀 많은 이제 감익이 있어가지고 영업이익 뭐 5조, 6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유망 업종을 이제 다들 이제 반도체 업종을 생각을 할까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해줬던 것처럼 이제 진짜 이제 안 좋았던 사이클은 이제 다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이 좀 됐고 좋아질 일만 남았다. 특히 이제 연초가 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좀 새해에 대한 이제 기대감, 희망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말 그대로 이제 상반기까지 이제 반도체 업황이 조금 이제 어려웠다가 하반기 때부터는 뭐 DDR5와 관련된 이제 본격적인 이제 뭐 그런 이제 수혜들이 이제 예상이 좀 되고 그리고 이제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제 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뭐 75,000원, 8만 원 뭐 요 정도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가 되면 이제 그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유망 업종으로 꼽을 때는 오히려 좀 안 가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또 반도체 업종을 좀 본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가시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말 이제 이 TSMC와의 이제 벌어져 있는 격차,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격차를 얼마나 이제 추격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작년에 뭐 워낙 좀 업황이 좀 안 좋았긴 했었습니다만 적어도 파운드리 그리고 이제 3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이제 기술력을 조금 뭐 선두권을 좀 치고 나간다라는 이제 평가들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수요일에 대한 이제 뭐 약간의 이제 좀 노이즈가 있긴 합니다만 올해 이제 그 기술 격차를 조금 더 이제 벌릴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다음에 이제 EUV 공정과 관련된 부분들도 올해 이제 어떻게 이제 삼성이 좀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파운드리 이제 주요 고객사들을 조금 더 이제 포섭을 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결정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도 뭐 이재용 부회장이 벌써 이제 연말에 뭐 동남아시아 이제 또 순방을 하면서 해외 일정을 또 보냈잖아요. 올해부터 이제 초부터는 좀 바쁘게 현장 경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EUV 공정과 3나노 이하 이제 선단 공정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저는 오늘 탑픽 종목을 SNS텍을 이제 좀 꼽아드리고 싶어요. 뭐 블랭크 마스크, SNS텍, 네, 블랭크 마스크 만드는 기업이고 특히 이제 EUV 공정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펠리클이라든지 뭐 블랭크 마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국산화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공정에 좀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가시성을 높여준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가 조금 이제 지연되는 부분들이 이제 D램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나타날 수 있는데 나머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그나마 이제 실적이 이제 굴곡이 조금 이제 완충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고요. 주가도 11월 달에 한번 이제 3만 원 위로 딱 솟구쳤다가 거의 뭐 한 달 이상 조정을 좀 받으면서 다시 이제 26,000원대로 이제 수렴이 됐거든요. 작년 6월 달에 이제 최저점을 찍고는 나름대로 이제 우상향 패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하단 부분까지 지금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연말에 조정을 충분히 좀 받았다라는 생각으로 뭐 연초부터는 조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뭐 26,500원 정도 작년 연말 종가 정도 근처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1차적으로는 뭐 한 3만 원 정도의 단기 목표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 연말에 나왔던 뉴스 중에 이제 지난해 무역 수지 적자가 472억 달러. 뭐 대부분이 수출은 잘 했지만 적자를 냈다는 거잖아요. 뭐 그게 이제 수출 주도의 포인트가 반도체하고 2차 전지였는데 수익성이 안 나왔다라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겠죠. 근데 이제 올해는 아마도 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승자 독식? 살아남으면은 그 시장 다 먹는다. 그렇죠. 뭐 독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도체는 미래에도 안 쓰는 품목이 아니잖아요. 뭐 한때 쓰다가 말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아마 그런 흐름일 텐데 네. 올해는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으면 자가 다 가져갈 텐데 네.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라고 해서 반도체는 살아남는 생존으로 SNS텍? 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악재에 둔감해지는 상황이 오면 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뭐 삼성전자도 뭐 적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레빌 얘기도 하나 오고. 네,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둔감해지고 있어요. 뭐 악재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연말에 이제 2023년 그 전망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하우스들의 뷰를 쭉 봤는데 뭐 어떻게 딱 어떻게 또 좀 생각이 드는 쪽은 상당히 근성 있다. 끊임없이 반도체를 외치는구나. 완곡하게 이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 하여튼 어감이 네. 쭉 읽어보면은 안 좋아요라고는 얘기는 못 하겠고 근성 있어요. 이만큼 안 보면. 좋았으면 뭐 근성 있고 이제 그거 딱 그거죠. 이제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주가가 밀리지 않는 그런 시점까지 지금 거의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뭔가 좀 호재가 있으면은 이제 튀어나갈 준비가 좀 돼 있을 것 같고 저는 반도체 의외로 좀 중국 덕을 좀 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중국 덕을 좀 볼 가능성도 있고 또 뭐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있어서 이제 또 그런 거 스포츠 이벤트 있으면은 뭐 대외적으로 뭐 이렇게 좀 뽐내고 싶어 하잖아요. 뭐 그렇기 위해서라면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이제 장비들이 좀 막혔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어찌 됐건 중국의 덕을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더 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좀 저는 반도체는 일단 테스터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좀 선봉에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봐지고 뭐 붙여드린다면 저는 넥스틴이라는 종목 뭐 밸류도 좋고 실적도 좋고 뭐 물론 이제 연말에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꺾여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레벨을 어느 정도 지켜놨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움직인다면 저는 이 이제 검사 장비 쪽 중에서도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 쪽 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은 넥스틴. 넥스틴. 네. 네. 자, 반도체 지겹지만 버릴 수 없는 네. 그 섹터이기 때문에 SNS텍과 네. 넥스틴.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아까 이제 앵커님이 환율 지적해 네네네. 주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원달러 환율 제가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 이게 이제 6월부터 사실은 초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1200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6월 달에 이제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10월, 11월 달에 1444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요 즈음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6월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2700포인트에서 2134포인트까지 이제 급락했거든요. 네네. 그럼 결국은 환율과 이제 주가 지수가 역외관계로 이제 그 동행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원달러 환율은 방금 이제 보셨던 것처럼 도로 제자리까지 이제 다 떨어졌어요. 작년 6월에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던 시점까지 1260원대로 이제 떨어졌는데 주가 지수는 위치가 지금 그대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원화 강세의 흐름을 주가 지수는 지금 아직까지는 전혀 반영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장 좀 극적으로 이제 반영시킬 수 있는 업종 또한 IT 업종이라는 거거든요. 대표 업종이죠. 네, 그래서 이제 상반기 때 이제 뭐 상저하고 얘기를 할 때 반도체 업종이 이제 가장 뚜렷하게 이제 상저하고를 이제 보일 걸로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올해 이제 하반기를 타겟으로 반도체 업종들을 조금 이제 줍줍할 수 있는 또 시기가 1월 달이 아닐까 뭐 그런 말씀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시장은 항상 오묘하죠. 우리 반도체나 뭐 경기나 안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거는 미지수고. 하지만 주식 시장은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선행하는 특징이 있고 환율을 얘기하셨지만 환율과 지금 그러니까 원화 절상은 됐는데 다시 원위치로 주가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원화 절상이 뭐 우리의 물론 힘으로 절상이 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지수 자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굵직한 줄기이기 때문에 좀 반등이라도 좀. 그죠? 네. 새삼스럽지만 인상적이네요. 원달러 새삼스럽지만 인상적이에요. 원달러 환율하고 환율. 네. 코스피 지수하고의 움직임을 보니까 너무 좀 괴리가 좀 커요. 그게 네.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정영민 차장이 정해온 주제는 또 오늘 무엇인지 볼까요? 네. 저는 오늘 이제 나름대로의 이 뇌피셜 어떤 이제 어제 원고를 작성할 때 달력을 펴놓고 나름대로의 이제 올해 흐름을 한번 좀 생각해봤고 거기에 따른 이제 좀 키워드를 좀 꼽아봤는데 어쨌든 뭐 데일리 방송이니까 오늘은 이제 감기약 관련 종목을 추격하는 걸로
일단은 이제 일 단위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 주셨듯이 새해 첫날부터 좀 반대 매매를 받아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연말에 뭐 미국장도 좀 좋아지려나 했는데 조금 우울했죠. 그래서 뭐 테슬라가 100불을 지켰다, 100달러를 지켰다라는 걸 제외하면 크게 좀 반전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일, 주, 월, 분기, 반기, 그다음에 1년 이렇게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한번 막연하게나마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키워드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역시 일 단위로는 이제 주말과 연말 연시에 저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뉴스가 뭐였냐면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감기약을 싹쓸이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아마 이제 해당 섹터에 이제 저는 좀 그래도 전체적인 강세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이런 이제 중소형 제약사들의 펀더멘탈에 뭐 아예 영향이 없는 이제 그런 뉴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소 좀 테마적인 이제 그런 움직임으로 연속성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추격을 하는 그런 단기 매매로서는 충분한 에너지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 연말에 또 거래량도 어느 정도 유지가 좀 됐기 때문에 좀 지속성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봐줘서 일단 오늘의 전략, 오늘의 단기 전략은 역시 이제 감기약 뭐 이따 이제 종목들 좀 추려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주 단위로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1월 5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이죠. 1월 6일에 이제 CES의 영향권에 접어들 것 같아요. 요거는 이따가 뭐 일발장전 시간에 조금 더 얘기가 좀 나오니까 역시 이제 지난 연말부터 강세를 좀 보였던 뭐 증강 현실 기기들 또 강한 수급이 동반되고 있는 뭐 AI와 뭐 로봇 뭐 이런 쪽의 연동성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뭐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1월 옵션 만기 그러니까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이때까지는 충분히 유효성이 있는 이제 이런 종목군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봐지고요. 요거는 뭐 김영민 매니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저는 뭐 3D 센싱 관련돼서 뭐 나무가나 하이비전 시스템 뭐 이거 뭐 개인적으로는 좀 쌍두마차라고 좀 봐지고 시각을 한 1월 정도까지 넓혀 보면은 역시 이제 이 순수 신약 개발 바이오 쪽에 그런 심리도 CS가 끝나면서 좀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역시 이벤트성 모멘텀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헬스케어 관련돼서 이제 컨퍼런스가 열린다면 이제 또 이게 뭐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제 AI와 또 이 헬스케어가 또 이렇게 협업이 좀 이루어지는 것도 같고 예전 같으면은 막 바이오 쪽으로만 너무 치우쳤었는데 이제 또 뭐 의료기기나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또 중국의 리오프닝이 좀 맞아가면서 헬스케어의 이제 신약 또 이제 하드웨어 이런 쪽도 좀 동반 강세가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월로 좀 놓고 본다면 역시 좀 바이오 쪽의 투자 심리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요 바이오 쪽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뉴질의 파마가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러 가지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임박했나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왜냐하면 그 맷잔이 그러니까 CB가 다 전환이 됐거든요. 뭐 CB를 전환을 했다라는 거는 주식으로 그거를 이제 뭔가 성과를 가져가겠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9,000원부터 11,000원까지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뭐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뭔가가 좀 임박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말씀드리자면 역시 분기로 봤을 때는 중국의 리오프닝이에요. 분기로 봤을 때 3월까지 봤을 때는 이제 양회까지 연결을 지어서 볼 수 있다 보니까 일단은 중국의 리오프닝의 큰 시각이 분기를 좀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뭐 청담 글로벌 같은 종목들 이거 뭐 김영민 매니저도 좋아하는 종목이잖아요. 청담 네. 글로벌 같은 거. 예. 그리고 상반기 반기를 놓고 보면 인플레 압력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 이제 음식료, 운송 같이 좀 비용 압박 받았던 종목들이 빠른 속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서서히 좀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연간으로 보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연간 테마 중에 제일 셀 것 같긴 한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휴전이나 종전이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는 모든 이슈를 다 이제 빨아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쉽진 않죠. 예, 쉽지 않죠. 뭐 전쟁이 언제 끝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을 뿐인데 만약에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뭐 종전 또 네옴시티 뭐 이런 대형 토목 건설 해외 인프라 뭐 이런 쪽으로 한번 큰 그런 좀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뭐 오늘 감기약으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지수 자체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막
금리가 막 떨어지고 돈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제 나름대로 좀 뇌피셜로 이러이러한 포인트대로 만약에 이벤트가 생긴다면 뭐 죽으라는 법은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제 기간마다 키워드를 좀 꼽아봤고 오늘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감기약 쪽, 뭐 중국 보따리상이 들어와서 뭐 지방에 있는 약국까지 싹 털어갔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지난 연말에도 강했죠, 굉장히 뭐 하나제약, 또 영진약품, 뭐 삼일제약, 제일약품, 뭐 화일약품 이런 종목들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경남제약 한번 좀 추격해 볼 수 있는 단기 종목 이렇게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 플레이. 네, 그렇죠. 네. 사실 뭐 악재라면 악재인데 이 악재가 이제 진화하느냐, 도돌이표처럼 팬데믹 초반에 나타났던 현상이 똑같이 또 한번 크게 똑같이 되지는 않더라도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외신 몇 가지가 주목되는 거죠. 블룸버그 통신이 팬데믹 이후 첫 번째 리오프닝 춘절이 다가온다 이러면서 죽음의 폭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닐러지라는 뭐 그 영어식 표현이지만 그다음에 베런스지에서는 중국의 올해 1월 코로나 확진자가 정점을 가겠지만 하루에 한 2만 5천 명씩 사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외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뭘 대응할 거냐? 감기약밖에 없구나. 감기약. 네. 네. 자, 감기약. 그래서 지금 차장님이 거의 올 한 해의 어떤 큰 그림을 뭐 일, 주, 월, 분기, 연 단위로 이렇게 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먼저 이제 아까 반대매매와 관련된 거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언뜻 네. 좀 생각이 나는 게 지금 이제 작년 연말에 사실 우리 주식시장 이제 변동성 때문에 주요 증권사들이 요구하는 담보 비율을 이제 130으로 낮춰놓은 증권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다 끝나가지고 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제 아마 오늘을 시점으로 이제 140으로 그 담보 비율을 아마 또 높일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제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고 계좌 그냥 덮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담보 부족 때문에 이제 또 반대 매매를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꼭 좀 그 계좌에 혹시나 이제 신용 매매를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담보 비율을 이제 확인을 좀 하셔서 그걸 이제 맞춰 놓으셔야 반대 매매 당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 좀 드리고 뭐 차장님 말씀하고 좀 연결시켜 가지고 올 한 해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이제 키워드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뭐 우리가 지겹도록 들어왔던 미연준이 과연 어느 정도 시점에 이제 피벗에 나설 것인가? 뭐 사실 상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상반기는 뭐 금리 조금 더 올리고 그리고 이제 동결까지 가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 아주 빠르면 뭐 하반기 때 뭐 경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도 이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미연준의 이제 어떤 기준금리와 관련된 정책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차장님과 똑같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와의 어떤 전쟁이 이제 끝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게 모든 악재를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또 재료가 좀 될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1월 달에 지금으로부터 한 12개월 전에 작년 1월 달에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이제 대폭락을 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악재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정도로 뭐 LG 엔솔 뭐 상장하고 수급 꼬이고 거기에다가 뭐 어디 회사에 막 불나고 막 아무튼 온갖 악재들이 다 작년 1월 달에 터져 나왔거든요. 그러고 이제 좀 좋아지려나 했더니 이제 2월 달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져 가지고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연말에도 뭐 러시아가 새해부터 벽두부터 뭐 우크라이나를 또 공격했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나왔는데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는 뭐 우리가 사실 쉽게 예단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해소됨에 따라서 공급망 충격이 좀 완화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재건 소위 말해서 이제 뉴 마설 플랜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백조 원 이제 또 투입되는 어떤 엄청난 이제 프로젝트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요 두 가지의 이제 가장 큰 변수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이제 큰 틀로 놓고 나머지 이제 세부 전략들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어쨌든 오늘은 또 오늘 데일리 대응을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감기약과 이제 관련해서 좀 대응시킬 수 있는 종목을 저는 이제 부강약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부강약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업력이 되게 오래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제약회사인데 요 회사는 뭐 감기약 소위 말해서 뭐 아세트아미노펜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는 종목이면서도 신약 개발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서 소위 말해서 벤처 캐피탈이 하는 역할을 이제 부강약품이 하면서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신약 개발까지 이제 투자하거나 혹은 이제 기술 이전하거나 뭐 그런 식의 이제 사업들을 진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오늘
뭐 만약에 이제 감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이슈가 좀 된다라고 하면 같이 이제 편성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기, 네, 겨울철에 떨어질 수 없는 감기. 물론 이 코로나의 이슈와 중국의 이제 뭐 이벤트 뭐 복잡한데 감기약은 누구나 주목받는 쪽이라 부강약품하고 그다음에 경남제약, 네. 경남제약, 네. 부강약품. 네네. 왜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기약 봤습니다. 자, 일발장전 또 넘어가겠습니다.